안녕하세요. 토요로입니다. 잘들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화요일이고요. 지난 시간까지는 제가 바우처, 에너지 바우처를 말씀드렸고, 이번에는 인사 쪽을 조금 말씀드리려고요. 학원에서는 회계에 관련해서 또는 부가에 대해서 많이 알려드리고 지도를 해주지만, 인사 쪽은 한번 훑어보는 과정으로만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뜯어보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프로그램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가볍게 보시고요. 필요한 부분은 머릿속에 인풋하셨다가 직장에서 일을 할 때 이런 기능 있었지 하고 생각하시고 다시 들어가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화면에다가 제가 오늘 PPT를 안 했어요. 프로그램 할 거라 인사급여만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홍진 프로그램인데요. 여기서 인사급여 폴더가 아예 있어요. 이제 이쪽에 관한 직원들에 관련된 내용은 여기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제일 먼저 공통정보관리에 인사 코드 정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는 테스트로 이미 다 들어가 있는 거라 제가 요거 조회만 먼저 하면 어렵진 않아요. 제가 맨 밑에 있는 미화원 한번 지워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삭제라고 되어 있는 이 필터 밑에 체크박스를 선택하시고 저장을 하면 24, 61이죠? 그럼 얘는 삭제가 돼요. 그러면 이제 한번 다시 넣어볼게요. 행추가. 이게 언제 쓰냐면 아파트를 입주하면 인사코드 정보를 넣어주셔야 돼요. 입주 아파트, 이화원 이런 식으로 하고 저장하시면 됩니다. 이걸 왜 하냐면 인사관리의 직원 등록과 그 다음에 급여 할 때 직위, 직종, 부서별로 소트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직종도 마찬가지. 관리직, 사무직, 기수직, 경비직, 미화직 얘도 마찬가지. 미화를 한번 삭제해 볼까요? 선택하고 저장하면 지워집니다. 그리고 행 추가를 눌러서 그 다음 번호가 보시면 코드 순서는 자동적으로 소트되어서 필업되고요. 자동 필업되고 여기서 미화까지만 할까요? 그래서 저장. 이렇게 적용이 되고 부서도 관리실, 전기실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 행 추가하게 되면 이 코드하고 순서는 자동이고 요것만 넣으면 되죠. 대표회의실 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저장. 대표회의는 인사 코드가 아니지만 그냥 제가 이미를 한번 넣어봤어요. 그 다음에 급여 기초정보. 급여 기초정보는 직원이 급여를 받을 때 각각의 급여에 따른 기본급, 수당 이런 것들을 다 기초로 항목들을 세팅을 하죠. 그러면 세팅할 때 맨 처음에 이게 어떤 명목으로 하는지 얘는 좀 잘 뜯어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지급 공제에서 지급인데 공제는 뭐냐면 얘는 지급을 해주기로 된 항목이에요. 기본이나 지책수당, 제수당은 지급하기로 한 거고 지급하는 것 중에 얘는 빼고 지급하는 게 바로 뭐예요?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이런 것들 있죠. 얘네들은 공제, 급여에서 제하고 준다는 의미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한번 행추를 한번 넣을까요? 지급과 공제 중에서 공제하시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넣을 수 있는 거 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 근데 얘는 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는 홍진에서 알아서 급여에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표로 소트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거의 손댈 게 없고 4대 보험만 여기서 좀 손을 대주시면 돼요. 고용, 건강, 국민. 사실은 산재도 있죠. 산재보험. 근데 이걸 왜 산재는 안 하냐면 산재는 100% 사업장이 부담하기 때문에 굳이 급여 기초 정보에 넣지 않아요. 급여는 누구와 관계 있다? 직원하고 관계 있다. 그래서 쟤는 그냥 입력만 한번 해봤습니다. 항목 코드. 여기서 보면 보이시죠? 여기서도 이거는 자동으로 세팅된 거라 여기도 당연히 산재가 없네요. 그죠? 직원하고 사업장 관계 있어서. 그리고 여기 있는 항목 코드는 기본급, 지체수당, 제수당 이거는 자동으로 설정하게 이 좌측에 있는 항목과 가장 유사한 항목이나 아니면 가장 같은 항목으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출력 순서는 1, 2, 3, 4 이거는 자동으로 지급해 주고요. 사용 여부는 이게 기본급, 직책, 제수당을 각각 항목을 사용하겠다라는 표시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상해 포함인데 굳이 기본금은 아파트는 상여가 거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포함 안 하셔도 되고요. 과세 대상은 이거는 세금,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에 사람의 급여, 사람이라고 하면 그 근로자의 급여에 따라 표가 있는데 정해진 표에 따라서 세금을 떼죠. 근데 세금을 뗄 때 과세 대상인지 아닌지를 표시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식대 보이시죠? 식대는 10만원까지는 비과세. 그래서 과세 대상인데 10만원이 넘어가면 과세 대상이라는 표시예요. 비과세 한도 여기 써있죠. 10만원까지 하면 10만원까지는 비과세고 그 넘어서는 과세 대상입니다 라고 표시를 해준 것밖에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실습해서 입사를 한 아이의 급여 테이블을 봤더니 비과세 한도는 거기는 그 아파트는 8만 원만 적용했어요. 법상으로 비과세 한도는 10만 원까지는 공제할 수 있게 했는데 거기서는 8만 원 한 이유가 식대가 그냥 다 8만 원으로 정해졌었나 봐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최저임금도 오르고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 세팅했던 그 경리는 그만두고 그 뒤에 있는 경리들이 오는데 여기만큼은 비과세가 10만 원이 아니고 만약에 그 2만 원에 대한 것은 과세로 넘어가더라.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언니 있잖아요. 그 비과세 10만 원 식대는 다 빼야 되는데 식대를 뺀 금액하고 원래는 그 신고해야 될 원천징수에 신고해야 될 그 과세 금액하고 틀려요. 딱 봤더니 식대의 그 나머지 짜투리 2만 원이 자꾸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여기 비과세 한도 이쪽 부분 보이시죠? 요게 8만 원이더라고요. 이건 10만 원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일수계산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중간에 다 풀로 다 근무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 사람이 중도 퇴사를 한다던가 아니면 중도 입사를 한 경우에는 일수계산을 하죠. 그게 바로 입사일로 계산한다는 얘기니까 또는 퇴사일로 계산한다는 그 체크박스입니다. 그 다음에 연말정산 같은 경우는 연말정산 당연히 다 포함해서 금액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퇴직정산도 마찬가지. 퇴직 시 이 사람의 급여를 정산할 때에는 기본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항목들을 체크해 준 겁니다. 이게 세팅이 되어 있는지 보셔야 되고요. 마지막 거 제가 하나 넣어가지고 이게 뭐였죠? 식대였죠? 이게 지워졌나 보네요. 저장. 제가 이거는 없애야겠네요. 그냥 나가겠습니다. 이건 뭐 이렇게 삭제하거나 그게 없어서 얘가 들어가 있어갖고 자꾸 얘가 나오라고 하는데 삭제가 없네요. 에휴,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급여 계산 밑에 앞에 위에 있는 거 봤으면 이제 밑에 한번 볼까요? 일수는 37일수인데 30일은 매달 30일로 계산한다라는 얘기고 실일수는 그 달의 날짜가 2월 28일이면 실일수로 일할 계산한다는 그 표시거든요. 대부분 실일수로 되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계산단위 원단위 4452. 4452이 무슨 말인지 알죠? 반올림이라는 얘기는 4 이하는 버리고 5 이상은 입. 받아 올린다 해서 반올림입니다. 연차 적용 기본. 그 다음에 급여 계산 시작일 1일이죠. 그 다음에 국민연금 비공제 연령 만 60세까지 65세 이상이 넘어가면 여기 있는 국민연금은 계산이 안 됩니다. 건강보험 자동 계산 하는 거 맞고요. 근데 이거 자동 계산 안 하고 요걸로 체크. 자동 계산 안 하고 금액을 정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작년 소득 기준으로 그 사람에 대한 건강보험을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보수총액 신고서로 연말정산처럼 똑같이 정산을 해요. 한 다음에 부족한 거는 더 걷고 아니면 더 이제 토해내주는 거죠. 공단에서. 그게 있습니다. 이제 자동 계산 안 하는 경우가 원래는 맞아요. 근데 자동 계산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저는 자동 계산 안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근데 나중에 그 건강보험에서 공단에서 그 사람이 중도 퇴사한 사람에 대한 이거 4대 보험은 제가 따로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건 너무 깊어지는데요? 그럼 너무 기다려서 이건 패스. 장기요양 보험 분리는 포함하든가 아니면 분리하든가 여기서 표기를 할 수 있어요. 지급대장 문구는 여기다가 뭐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뭐 이런 거 넣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급대상 양식 관리 잠깐 내려가겠습니다. 이거는 아시죠? 사원번호, 직위, 성명 이렇게 포맷을 만들어주는 건데 이거는 거의 손댈 게 없어요. 입주에도 이거는 기본 세팅돼 있고요.
퇴직 환경 설정도 이건 당연히 똑같이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별 다를 게 없으니까. 정산일자는 여기는 실일수로 하는 거고요. 월 중도 퇴사자 계산 예스 하겠다. 연 기수는 실일수, 월도 실일수, 상여 계산도 3개월 평균으로 합니다. 연평균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거 좌측에 출력 항목 기본 수당 식대 월차 연차 상여금.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 출력 항목 중에서 다른 게 또 있다. 우리는 뭐 이거 말고 뭔가 또 더 있다. 그러면 행축하고 출력 항목 넣어주시면 돼요. 뭐 하나 넣을까요? 뭐 08, 뭐라고 할까요? 자격 수당? 그 각종 수당이 한데 일단 뭐 한번 넣을까요? 상관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넣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게 필요 없다. 그럼 다시 체크하고 저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상여율은 등록할 수는 있긴 한데 얘는 그 일반 기업이에요. 일반 기업은 짝수 달마다 무슨 뭐 상여 100%뭐 준다는 거 그때 하는데 우리 아파트는 그런 게 얄짤 없어요.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요거는 그 원천징수 때 금액이 얼마 나오냐에 따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월급이 뭐 직원 월급이 뭐 이 구간이다. 200에서 201만원 이 구간이다. 이거 뭐 당연히 비과세 빼고에 식대 빼고예요. 요거 구간이면 나 혼자면 19,520원이 소득세를 뺀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나하고 부양가족 한 명 더 있다 그럼 14,750원을 뗀다는 얘기예요. 이게 공제 가족 수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자동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찾아볼 일은 없어요. 그럼 밑에는 인사관리 볼까요? 인사기본정보. 인사기본정보는 그 사람이 누군가 우리 회사에 또는 우리 아파트 관리소에 입사를 하면 잠깐 제 직자 먼저 할게요. 이렇게 그 사람의 사번은 입력하고 그 다음 나머지는 다 넣어요. 여기서 보면 빨간 아스타 표시되어 있는 거는 무조건 필수 기재사항이라 다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주소도 넣어주시고 주소는 잘 넣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대충 넣어주시면 안 되는 게 나중에 연말정산이거나 중도퇴사자면 그 사람에 대한 자료가 들어가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입사일자 잘 넣어주시고 왜냐면 일할 계산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오른쪽 밑에 보면 퇴직 처리 보이시죠? 그러면 이 퇴직 처리는 누구하고 퇴직일자하고 관련돼 있고 이 퇴직일자에서 만약 이 사람이 그만두면 자진퇴사, 권고사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표시해 주셔야 돼요. 퇴직일자하고 그리고 여기 있는 거, 요 밑에 있는 건 별로 중요하진 않은데 거의 잘 넣진 않아요. 근데 요거를 잘 자세히 넣어주면 나중에 이 사람의 급여가 아니라 이 사람 인사기록 카드를 여기에 입력한 내용 그대로 출력할 수가 있어요. 그걸 쓰셔도 되는데 굳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하나를 한번 넣어볼까요? 행추가. 그러면 누구로 할까요? 여기다 4번을 넣으시면 돼요. 제가 몰랄까 4000001 할까요? 이건 번호가 너무 맞다. 4000001 제가 요즘 핫한 사람으로 할까요? 뭐지? 아베 1번 총리죠? 이 사람이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1955년 55년 할까요? 55년 3월 7일생 181818 이렇게 그러면 이제 얘는 외국인이죠. 거주국은 어디에? 일본이 일본. 좀 특이한 거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일본이니까 시에딩인데 일본 안 보이나? 네, 좀 쓰잘데없는 시간을 보내겠네. 어떻게 일본이 안 보여요? 아씨 괜히 아베 안 나. 괜히 했나봐. 죄송해요. 제가 가끔 가다가 이런 쓸데없는 거에 목숨 걸 때가 있는데, 세상에 북한하고 한국, 쿠웨이트 있는데 일본 있네. 잠깐만, 그럴 리가 없는데.
에휴, 그냥 아랍에미레이트 연합에 합시다. 이 사람은 어쨌든 거주자죠. 거주는 여기서 거주하고요. 어쩌면 우리나라가 그 인구가 계속 감소하다 보면 외국인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뭐 주소 같은 경우 넣어주시고 뭘로 할까요? 어디 무슨 경기도 남양주시 가공로 19번 길 지금 여기 있는 거 뭐 이거 하나 넣을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맞는 거 확인하시고 선택 한 다음에 뭐 세부 주소 일본 대사관 주소는 관리실 시기 관리실 하지 말까요? 일본 나쁜 놈이니까 저기 미화로 가시라고. 그러면 미화원들 너무 싫어하겠네. 대표회의실 여기서 대표회의실 미화를 하세요. 그러면 미화 이런 식으로 입사 일자는 2019년 언제 할까? 1월 1일 발령도 2019년 1월 1일 추천인은 대표회장 뭐 이런 식으로 관계 친인척 뭐 보증보험 미가입 보증보험 했으면 가입기간 만약에 했으면 여기다 쓰는 거죠. 근데 안 했으니까 안 쓰겠습니다. 주거는 월세 출신 국가는 뭐시 터키 아무거나 갖다 아무 생각 없이 종교 뭐시 몰랄까요? 조로아스터교 특이한 거 많죠. 네, 이런 거 쓰시면 돼요. 특기 취미 이런 식으로 됐어요. 저장 정말 재밌는 놈 하나 넣었어요. 이런 식으로 넣으시면 돼요. 만약에 그만두시면 퇴직일자는 2019년 8월 30일이다. 여기는 권고사지 근태불량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퇴직 처리하시면 돼요. 화면 저장이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그 퇴사 처리하면 여기는 재직자에서는 없어지고요. 퇴사자로 하면 조회가 돼요. 지금 보죠. 아베가 보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이 사람 퇴사를 했는데 잘못했어. 다시 또 회장님 마음 바뀌었네? 다니라고? 그럼 어떻게 해요? 퇴직 취소 누르시면 돼요. 여기서. 그럼 다시 재직자로 가서 볼까요? 그럼 아베가 있어요. 아베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근태관리는 이번에 우리가 쓴 것 중에서 몇 가지 한번 보면 원래는 최초 입사해서 1년이 되면 연차가 15개부터 시작하는 거는 맞는데 법이 바뀌었죠. 정확히 제가 날짜는 생각이 안 나는데 2017년 뭐식이 있어요.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요. 어쨌든 간에 신규 입사자 이거는 제가 나중에 정리할게요. 어쨌든 2010 몇 년 8월 제가 갑자기 길게 생각이 안 나서 어쨌든 11개 월차 한 달 만기하면 하나 주는 월차 개념의 연차는 삭제되지 않아요. 그거하고 연차 15개 이렇게 발생해서 26개 1년 지나고 나면 26개 연차를 쓸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그냥 이거는 근태 관리는 근태를 관리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단순히 입력해서 그냥 사용할 수 있게끔만 만들어 놓은 거지 뭐 이렇게 이게 전산에 반영되고 뭐 그런 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근태 관리 그냥 할 수 있는 모듈 하나 그냥 서비스로 준 것밖에 안 돼요. 그냥 단순하게 저장하고 인쇄하실 수 있는 거예요. 월차하고 연차 여기서 토요일호 결근 야근 조퇴라고 했는데 사실 요걸 제목을 바꿨으면 좋겠는데 뭐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불편하긴 하겠지만 홍진에서 여기 보면 화살표 지금 보이세요? 이렇게 하면 이제 칸 줄일 수 있는 거 모르셨죠? 이렇게 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11개, 15개, 26개를 이제 발생하는데 이 사람이 토요일 날 쉬었어요, 연차를. 뭐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1. 뭐 1월도 썼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중에 저는 뭘로 쓰냐면 여기 있는 것들을 뭐 대충 저는 하나만 쓰는데 그동안 이 사람이 11개 연차를 다 썼어요. 그럼 이제 나중에 정산할 때는 여기 26개에서 11개 뺀 것만 주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좀 너무 단순하다. 언제 몇 월 며칠 날 썼는지 표시하면 좋잖아요. 어떤 사유로. 그러니까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좀 너무 단순해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잡아서 드래그하는 기능도 있는 거 아세요? 이렇게 하면 땡겨져 와요. 신기하죠? 이거 홍진에 있는 기능이니까 어쨌든 필요하면 쓰시고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인쇄하면 인쇄할 수도 있고 이게 숨겨진 기능들이 있긴 한데 여러분들이 잘 안 뒤져보시죠? 그리고 인사조회 입퇴사자 현황, 입사 퇴사 현황을 여기서 조회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뭐 2018년 1월 1일부터 뭐 하면 조회를 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인사기록 카드. 제가 아까 말했던 거. 인사에 대한 거를 여기서 입사자에 대한 걸 인사기록. 그래서 아베가 제일 특이했으니까 인쇄를 눌러볼까요? 선택하고 인쇄 누르면 얘에 대한 인사기록 카드를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뭐 대충 기록을 하고 나중에 이거를 무슨 우리는 정리한다. 그럼 이거 그냥 뽑으세요. 여기 나오시죠? 이렇게. 그 다음에 증명서 출력. 가끔 가다가 그 관공서에 제출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재직증명서 하면 여기 발행처는 이래서 무슨 회사명 잘 나간다 위탁사 뭐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이 이제 박정수님이 재직증명서가 필요해요. 그럼 재직증명서 하시고 그죠? 제출처 뭐 이렇게 은행 제출용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쓰시고 여기서 보면 재직기간 지가 알아서 자동으로 나오고요. 주민번호 지가 나와요. 그죠? 발행번호는 지가 누르면 나오고 발행일자는 오늘 기준으로 나오고 그래서 이제 인쇄를 하잖아요. 재직증명서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 주민번호가 나와요. 요즘은 이게 주민번호 나오면 안 되니까 그죠? 잘 나간다 위탁사하고 도장 꼭 하면 되잖아요. 요즘은 요거 나오면 안 돼서 요거를 그 최초에 선택을 체크박스를 개인정보를 아스타라는 그 기능이 있으면 홍지는 그게 없더라고요. 그럴 때는 위에 있는 거 지금 보이시죠? 요거 엑셀, 워드 이렇게 아래 한글 이런 거 있잖아요. 제일 좋은 거 워드가 제일 좀 깔끔한 것 같아요. 워드로 변화를 한 다음에 지우세요. 편집을 하세요. 여기서 요거를 77년 1월 7일 하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인쇄를 하시면 돼요. 별로 어렵지 않죠? 근데 얘가 좀 약간 요 오른쪽이 좀 잘리네요. 그러면 쟤는 좀 괜찮으려나? 제가 엑셀 한번 해볼까요? 아래 한글. 아래 한글로 한번 해볼게요. 아래 한글이 더 깔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네요. 아래 한글이 깔끔하네요. 아래 한글로 하세요. 그럼 요것도 마찬가지. 뭐 77년 몇 월 며칠 여기서 바꿔서 이제 재직증명서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 아이고. 자, 그러면 급여 기본 정보. 이쪽은 급여 기본 정보는 그 근로계약서를 쓰잖아요. 그러면 그 근로계약서 쓴 그 사람의 급여 협의한 거를 여기다 쓰는 거죠. 지급학계 공제학계는 우리가 입력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본 직책 제수당을 입력하면 얘가 알아서 계산돼요. 자, 한번 볼까요? 아베는 너무 얄미우니까 급여를 기본급 100만 원 하고요. 직책수당 그런 거 없어요. 제수당 그런 거 없어요. 야간도 없어요. 방화도 없고요. 출납도 없어요. 대신 식대에 뭐 할까요? 돈, 밥 먹는 거는 뭐 10만 원 하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얘는 한 60이 넘었나? 하여튼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확정지은 금액이 뭐 있겠죠. 예를 들어서 8만 원? 8만 540원? 이렇게 국민연금도 연금공단에서 준 게 있을 텐데 제가 이 사람 나이를 되게 많이 한 것 같아서 국민연금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런 식으로. 여기서 보면 소득을 고정한다 놓으러 갔는데 사실은 소득세는 고정하시면 안 되고요. 그때 소득이 지금 노후하니까 지금 다 없어졌죠. 고정하면 이 금액을 넣을 수 있어요. 예스로 하면 이 금액을 넣을 수 있거든요. 노후라고 하면 넣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소득하는 거에 따라서 그때 소득세가 변환되게끔 그 표 있잖아요. 원천징수 이행상환 신고표 그걸 맞춰에 따라서 얘가 그 표에는 그 금액을 그대로 불러오는 거죠. 소득세 부분하고 지방소득세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세팅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저장을 눌렀는데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체하는 거, 은행명, 계좌번호 넣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넣고 급여 계산은 매달 급여를 주는 달, 그 해당하는 날에 계산하는 거예요. 2019년 8월 한번 해볼까요? 2019년 8월. 그러면 조회. 자, 그러면 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으면 아직 계산을 안 했다는 표시예요. 그러면 이거 모두 선택해서 체크박스 선택하시고, 그러면 이 사람 급여들 다 나오죠. 그죠? 이런 식으로 급여 나오면 여기 있는 거에 따라서 건강보험은 기본 세팅돼 있고, 제가 계산 누르겠습니다. 계산 누르면 네, 자기가 알아서 나와요. 소득세, 지방소득세. 자, 이제 이 사람, 어머, 이거 금액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 보세요. 제가 살짝 넣으면 이제 설명이 돼요. 과세 금액은 공제 인원수 1명으로 소득세가 없어요. 이해가시죠? 최저임금도 안 돼. 그래서 소득세고 지방소득세 없으니까 그냥 얘는 표기 안 하는 거예요. 지가 알아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저장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급여를 조회할 수 있어요. 급여 이체 출력은 아까 제가 처음에 급여 기본 정보에 여기서 넣었던 그 은행들을 닫으면 이체 출력이 될 수도 있어요. 하면은 굳이 보여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거 별로 잘 쓰진 않으니까. 급여 명세서 출력은 요거는 자주 쓰죠. 여기 있는 거에서 아까 그거는 급여 계산하는 화면이고 거기서는 출력은 안 돼요. 8월가 한번 보겠습니다. 8월 31일 조회를 하면 이 상태에서 오른쪽에 인쇄 버튼 누르면 세부 항목이 쭉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소장님 각각 항목 계정, 지금 내역 계정별로 금액이 얼마이고 그 사람한테 공제되는 금액, 고용, 건강, 공인, 산재도 있어야 되는데 제가 산재를 그냥 넣을 걸 그랬나 봐요. 산재도 있지만 사실은 산재는 필요가 없죠. 왜냐면 사업자가 내니까. 산재, 소득세, 지방소득세. 그래서 이 사람 원래 급여는 총 줄 금액은 이건데 여기서 공제금액, 지금 4대 보험과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뺀 나머지 285만 6,730원만 납부한다라는 거예요. 입금해준다 이런 얘기죠. 여기 보이는 영수인은요. 현금으로 줄 때는 영수를 받고요. 은행에서 계좌를 이체를 할 때는 영수인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여기서 상여로 명절 떡값을 주면 이때는 여기다 넣어주죠. 그러면 원천징수를 신고하게 되고 그럴 때는 만약에 떡값을 현금으로 줬다 하면 영수인에 여기다 사인 받아 주시는 게 제일 안전빵이에요. 현금을 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해 가시죠? 여기 미화한 아베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급여 계산에서 만약에 상여를 줬어요. 떡값으로 또는 연차를. 그러면 이제 급여 계산을 다시 들어가서 9월로 하면 좀 그럴라나? 그냥 하죠. 9월 거를 한다고 하면 이제 명절 상여금 준다고 할게요. 상여금. 떡값을 이번에는 넉넉하게 20 줄까요? 20만 원씩 주기로 했어요. 얘도 이런 식으로 주기로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계산하기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 상여금도 원천징수에 해당돼서 소득 신고를 하고요. 이거는 나중에 나중에 비용을 인정받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보면 아까보단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늘어났어요. 그죠? 보이시죠? 얘도 20이 되니까 이제 소득세가 나가는 거야. 아베도. 왜냐하면 120부터는 새 소득세가 2,990원입니다. 라고 표시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요걸 커서 살짝 두면 설명을 해줘요, 얘가. 그러면 요 정도 됐으면 이제 한번 볼까요? 급여 명세서, 급여 항목별 조회 이런 식으로 다 조회할 수 있고요. 여기는 별로 쓰진 않아요. 항목별을 말 그대로 항목별로만 조회하는 거지 그 사람이 뭘 얼마 가져갔느냐만 볼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항목별로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월별 법료 공제, 얘도 월별 각각의 그 사람의 돈이 얼마 나갔는지 볼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 다음에 급여 현황 출력. 여기 있는 거 보면 급여 현황 이런 식으로 거의 별 차이가 없어요. 이거 별로 쓰지는 않아요. 인쇄를 하면 조금씩 다르죠. 폼에만 그렇다. 근데 우리가 그 다음 제일 많이 먹은 게 요거죠. 원천징수 이행신고서. 여기 들어가서 보면 제가 살짝 언급만 하겠습니다. 2019년 잠깐만요. 원래 할 때는
2019년 지금 8월 거 방금 했죠. 7월 거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작성 2019년 7월 31일 하시고요. 여기서 매월 신고면 매월, 반기면 반기, 연말이면 연말 체크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매월 신고 기준으로 매월로 하시고 급여 수신하면 7월 것을 얘가 받아와요. 그러면 7월 31일 날 간이색 총 4명이 근로하고요. 그 다음에 비과세 뺀 나머지 820만원에 대한 소득세 16만 4,170원을 납부하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소득세 16만 4,170원이고요. 여기는 신고서 출력을 누르시면, 아이고야, 저장 안 했네요. 저장하고 출력을 누르시면 돼요. 누르시면 이 화면이 나오죠. 이게 홍진이 국세청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똑같이 금액, 소득세 이런 식으로 다 표기돼서 요거를 신고를 납부를 합니다. 원천은 좀 더 자세하게 하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말정산. 연말정산 할 때 할 거고요. 퇴직정산도 퇴직은 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본적으로 가볍게 인사급여 요 필터링 들어가는 모듈에만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연말과 퇴직과 그 다음에 원천징수는 따로 해드리겠습니다. 4대 보험도 따로입니다. 이게 조금 생각보다 어려워요. 여러분한테 설명을 다 드리긴 좀 어렵고요. 제가 4대 보험 교육을 2번 하긴 했는데 매번 할 때마다 수강생들이 시간이 너무 짧다고 느껴지시니까 제가 길게 할 시간이 또 편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 4대 보험은 제가 가르칠 때 무슨 상중 하래든가 상하로 아마 나눠서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도 30분이 됐네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그러면 취업 잘 하시고요. 파이팅! 안녕!